네, 오늘도 어김없이 업로드를 도전하고 있는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소재가 기사가 많이 좀 쌓이고 있긴 하네요. 제가 이제 매일 일어나서 하는 게 내일 유튜브 올릴 기사거리를 찾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한두 개, 뭐 하루에 한 개만 줍줍 해도 아무래도 책을 읽거나 영화 보는 그 속도보다는 아무래도 기사 참고해서 그 쓴 글들이 더 빨리 생성되긴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제 기사 클리핑 기계로 살았던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웬만하면 자제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때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기사를 읽는 게 아니고 기사는 살짝 참고하고 양념 정도로 이제 글감 정도로 참고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이제 기사 소감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일단 할 얘기가 색다르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내 글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일단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사는 이제 한겨레 기사에서 나온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 6년 차를 맞이했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 아무래도 감정 노동자 중에서도 대표격인 이제 콜센터 상담사들의 이제 사연을 좀 위주로 많이 다뤄진 기사였습니다. 결국 이 내용상 보면 감정 노동자의 보호법이 그 취지가 약간 무색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선두에 이제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있고요. 정말 고객센터 전화해서 여포가 되는 사람들, 소위 폭언과 성희롱, 뭐 욕설을 기본적으로 장착한 그런 고객들을 통해서 감정 노동의 그 응어리를 아무래도 많이 참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뭐 가끔은 하지만 어렸을 때는 좀 제가 실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 때 무슨 아마 학자금 그거였을 거예요. 그 국가 장학금 관련해서 아마 서류 준비 관련해서 아마 친구가 좀 난처하게 좀 구비가 안 된 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답시고 좀 고객센터 상담사께 조금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나는데 좀 철이 없고 건방진 행동이었죠. 그분들은 어쨌든 그냥 상담사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내된 내용대로 접수된 서류대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문의한 내용 있으면 문의한 답변 정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참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고객센터를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서 뭐 기업 고객센터 같은 경우면 당연히 이제 기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민원격으로 전화를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넘어서 작정하고 이제 욕설이나 폭언을 서슴지 않고, 제일 최악인 거는 이제 성희롱을 통해서 상담사들의 많은 비율이 이제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남성들도 당연히 이제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지만 여성은 아무래도 더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전화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괘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양한 직업을 겪었지만 물론 다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몸쓰거나 뭐 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업들을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어쨌든 다양한 이런 일들을 뭐 알바든 뭐 거의 다 알바 위주겠죠. 최저임금에 해당하니까. 그런 거를 하고 그만두고 하다 보면
일상에서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하고 있는 분들 혹은 저보다 젊으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최대한 티 안 나게 공손하려고 해요. 너무 이제 공손한 티를 내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자꾸 방문하는 게 별로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상황을 이입해 보면 정말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은 조그만 권위가 생기거나 하면 갑의 입장이 돼서 그 을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그 희열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깔보고 흉보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성향이 있는 건 알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좋기 때문에 그런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심사가 뒤틀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그냥 우리 시스템상의 그냥 버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참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그래서 참 제가 봤을 때는 그 베테랑 상담사가 되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 감정 노동이라는 게 익숙해진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 같은 게 그렇게 아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더라도 점점 단련이 된다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보통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 근육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막 진짜 실전 압축 근육. 노가다 그러니까 건설 업종에 종사하시는 그 건설 노동자 전문 직종, 노동 직종 보시면은 체구는 호리호리 하신데 막 2-30kg씩 막 그 거뜬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육체 노동을 보면은 점점 단련이 되는구나 느끼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나이가 들면 점점 체력적으로 쇠약해지기도 하고 웬만한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하는 그런 약간 융통성 있게 조리 있게 움직이는 스타일로 변화가 되시는데, 감정 노동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제 권투 선수들이 지금 복근을 단련할 때 보통 이렇게 계속 맷집을 키울 때 주먹을 많이 맞으면서 키우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주먹이 턱에 꽂히는 그런 멘탈이 아닐까 싶어요. 턱은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지니까 감정 노동자들도 계속되는 그런 악성 민원 대상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계속 지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뭐 삼성 상담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 노동자들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자기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때 그 일을 마치고 났을 때 괴리감이나 그 억눌려 왔던 뭐 분노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자기 자신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면은 이제 정신건강적으로 이제 우울한 감정으로 빠질 것이고, 또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어떤 폭력이 표출될 수도 있겠죠. 자기도 진상을 상대했으니까 남에게도 진상짓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혹은 자기 자신한테는 쌓여있던 그런 힘든 부분을 해소할 이제 창구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게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잘 진행이 되어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6년이나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기껏해야 그냥 뭐 경고 멘트 정도 나가는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정 노동자들에게 그런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을 했을 때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던 아니면은 뭔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진 않겠나 싶습니다. 감독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이 집단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약하죠. 감정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들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전화기만 들면 참 악인이 되는 이 사람들, 분명히 전화기 바깥 세상에서는 전화기를 끊고 나면 어딘가에서는 자상한 아버지, 현명한 아내, 그리고 인자한 할머니, 할아버지실 텐데요. 원래 악이라는 건 평범한 마음을 두르고 있다는 점을 참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벨이 울려가지고 마지막에 잘라내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기사거리 있으면 또 허접하지만 좋은 말과 글을 남기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또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밥 먹고 다시 업로드 예약이겠지만 어쨌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